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밖에 눈이 지금 금방 엄청 많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는 눈이었던 것 같고, 또 잠깐 눈이 너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운치도 있고 좋기는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흐름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아시듯이 이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고, 흘러가는 모습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모양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잠깐 언급해 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시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극명하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2019년도 8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시장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 흐름시장이 정확히 4년 전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시장입니다. 4년 전. 2018년 하반기 11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그때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시장이었냐면,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수요가 기업체들, 그 다음에 일부 투자자들이 사던 시장이어서 그 시장이 2016년, 17년, 18년 이 3년 동안에 급속도로 상승을 치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너무 물량이 많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4년 전 2018년 11월, 12월 달에 분양을 오픈했던 현장들이 이 시기부터 분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왔고, 분양을 받을 회사들이 없었고, 너무 공급이 많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건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가지면서 그리고 분양으로 넘어갔던 시기가 지금 4년 전 이 시기인데,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그 정도 느낌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장이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 2020년도, 2021년도 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 2년에 대부분 다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어려웠던 시장을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년 전에 어려웠던 현장들이 그 투자자들 수요들로 인해서 다 정리가 됐고, 해결이 됐고, 마무리가 됐고,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느낌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기업 대상으로 기업체들이 사던 부동산이 기업체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물량이 포화가 돼서 미분양으로 넘어갔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금리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미분양이었던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그때는 미분양이 났던 거고,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이제 완전히 다른 수요 시기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지식산업센터를 다 사던 시장에서 대외적인 금리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풀이 형성되다 보니까 공급도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 다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너무 많은 공급풀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는데, 4년 전에 힘들었던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어려워져서 나가는 물건들은 누가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로 선택받을 것들만 선택을 받고, 선택을 못 받을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완전히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져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지금부터의 시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지금도 기회라고 보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과, 이 투자자들이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기회라고 보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 이 시기가 너무 지금 곤혹스럽고 힘든 투자자들도 많고, 이렇게 정확하게 양분돼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비율을 한번 보자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양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사람일수록 쉽게 얘기하면 거의 패닉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를 길게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이 기회라고 또 판단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람과 와닿지 않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박 대표 당신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감히 얘기 드려요. 저보다 분양권이 많은 사람이, 제 투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많은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양권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제가 분양권으로만 갖고 있는 게 10억이 넘게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물건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했고, 그 현장에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분양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뭐 상당 기간 뒤에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뭐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서 수익이 안 나오는 건 뻔히 아는 이야기고, 근데 이제 이 물건을 보고 대체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패닉 상태가 돼서 이거 수익도 안 나오는데, 이거 임대도 안 맞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뭐 지금 당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버티고 가면 얼마든지 보상이 될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지나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픈